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세력 보는 법을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을사년을 이제 보고, 을사년 만세력을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 다음에 저는 한번 봐야 될 것이, 어, 이 을사년. 을사년 다음에 뭐가 돼요? 을사년 다음에 병오년. 그쵸? 병오년이 돼요. 그러니까는 어, 새해 다음해죠. 26년도. 그쵸? 자, 26년도는 병오년이다. 그리고 양력 1월 달에는 어, 추걸이라고 하는 월건이 있다. 월건. 그리고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이 있다. 그리고 양력 2월에는 경인월을 월건으로 삼고 여기는 입춘과 우수가 있다. 근데 이 입춘은 한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그죠? 4일날 05시 1분에 입춘이 시작이 됐으니 병호생이 되려면은 2월 4일 새벽 5시 1분 이후에 태어나야만이 말띠가 되는 거고 26년도 2월 뭐 3일이나 2일이나 1월이나 또는 1월 달에 태어나거나 이러면은 병호생이 아니고 을사생이다. 을사생. 그쵸? 을사생이다. 요거까지는 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 월권에 대한 건데요. 이 월권에 대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어, 그 절기 그래서 절입일 이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절입일 날짜랑 시간 여기도 절입일 날짜랑 절입일 시간 절입일 날짜 절입일 시간 여기는 다 5일이네 이상하게 5일 그 다음에 여기 시간 여기는 6일이네요. 6일 날이고 여기 시간 요 절입일 날짜가 사주를 뽑는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절입일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월권을 자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기에 써 있는 건 다 양력 날짜예요. 그래서 절입일은 양력 날짜로 보는 건데 여기 보면 4월 달에 태어나면 임진월이 되는데 이것이 임진월이 되려면 양력 5일 하고 새벽 3시 39분 이후에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력 5일이면 여기가 1, 2, 3, 4, 5일날 그쵸? 이 5일날 쭉 해서 여기 5일날 아니면 여기 대운수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절입일 날이죠. 같은 절입일 날. 그래서 절입일을 양력 4월 달에 태어났어도 이 진호를 쓰려면은 이 절입일 날 태어났으면 요 시간을 봐서 시간이 지나야 되고 절입일 날 태어났는데 시간이 안 되었거나 또는 날짜가 이 절입일 날짜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태어났으면 5일 전에 태어났으면 다 월권이 뭐냐면 이게 신묘월, 묘월이 월권이 되는 건 묘월이.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연도 보는 법을 알았어요. 석인 연도로 연주를 뽑는 법을 알았어요. 요게 연주죠. 근데 이 연주를 뽑으려면 첫째 주의할 게 뭐다? 입춘. 입춘 절기가 지나야 여기 자기 그 연도를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연도를 써야 된다는 거. 입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입춘 날짜랑 시간을 확인해야 된다. 음. 그리고
어, 요것은 이제 월권이고 요것은 이제 절기다 절기. 그리고 여기가 절입일 시간, 절입일 날짜와 절입일 일진과 절입일 시간이 절과 기가 소환 대항까지 다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양력월이면 여기는 양력 날짜라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우리가 음력으로를 찾으려면은 이것이 바로 음력이다. 음력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리고 음력이라고 써놓은 데가 바로 그 달의 1일이다. 그 다음에는 2, 3, 4, 5. 이렇게, 그 다음부터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요것이 다 이제 음력, 날짜다. 음력 요 달에서 연계해서 올라온 이게 날짜죠. 날짜인 거. 요거를 저는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운수는 바로 그 날짜 일진의 바로 옆에 남녀의 대운수가 있고, 절입일 날은 이렇게 이 대운수가 비어 있으니 절입일이 지나서 이 본래 월권을 쓰면은 아래 대운수를 대응해서 쓰는 거고, 전절기를 전월권을 쓰면은 위에 있는 대운수를 써야 된다는 거.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요. 그다음에 윤달, 그쵸? 윤달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없네요. 윤달이 여기가 있었죠. 윤달이. 그래서 이렇게 윤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평달과 윤달을 구분해서 날짜를 음력으로 찾아서 이제 뽑아야 되겠죠. 그럼 윤달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음력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거나 어, 음력으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윤달생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음력으로 얘기했는데 윤달이 껴있는 달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통 윤달이 있는 사람들은 음력 생일을 하지 않고 보통 양력으로 생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양력으로 얘기할 때는 윤달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력으로 그냥 사주를 뽑으면 됩니다. 양력으로는. 양력 외에는 윤달이 없으니까 양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윤달 생일을 하더라도 양력 생일로 얘기할 때는 윤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 그래서 저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만세력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음, 썸머타임하고 진시설이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54년생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54년생 이렇게 갑오생 54년도부터는 우리가 음,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우리가 127도를 표준시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은 항상 만세력을 볼 때는 밑에를 봐야 돼요. 아래를. 이렇게 보면 이쪽에 썸머타임 적용 기간 이거 캐선마크를 했어요. 이거는 썸머타임이 없었다는 거야. 이 해에는. 근데 여기 보면 표준시라고 써 있어요. 표준시라고 써 있고 날짜까지 써 있어요. 54년도에는 표준시를 썼다. 동경 127도 30분을 적용했다. 이게 언제부터?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양력 3월 21일부터 써 있어요. 양력 3월 21일부터.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54년 이전에 거나 요즘 거는 이런 게 없죠. 보면은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여기 보면 여기는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깨끗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썸머 타임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표준시 이런 게 없어요. 밑에가 깨끗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130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준시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표준시를 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30분씩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자시를 써야 되는데 아까 어디 갔나? 다 엉켜버렸네. 여기처럼 여기는 이렇게 어떤 때 보면 썸머타임 적용기간이라고 딱 써 있어요. 밑에 보면. 그래서 서머타임 적용 기간이 언제냐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해가 1월부터 12월까지 서머타임 적용한 것이 아니고 5월 20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시간에서 1시간을 빼는 거죠. 1시간을 빼야 되는 거예요.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야 자연시간하고 맞는 거죠. 요거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시 적용 기간 동경 120도 30분 적용 이렇게 됐으면 이때는 30분씩 붙여서 쓰던 태어난 시간을 30분씩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띄어서 11시부터 1시까지 자시 이렇게 가야 돼요. 1시부터 3시까지는 축시, 3시부터 5시까지는 인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묘시 이런 식으로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가 묘시였잖아요. 때는 이때 이 표준시를 썼던 때가 이때는 계속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조절해서 사주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61년도 건데 54년도부터 61년도까지잖아요. 61년도에는 54년도도 이제 시작점이 있고 여기 61년도에는 표준시를 언제까지 썼냐면 8월 9일까지만 썼다고 나와요. 127도 30분 적용을 8월 양력 8월 9일까지만 썼다. 그래서 8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표준시 적용을 안 썼으니까 11시 반부터 30분씩 붙여서 시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때는 썸머 타임을 폐지했다. 5월 1일부터 5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는 5월 달에 썸머 타임을 해야 되는데 61년도에는 썸머 타임을 폐지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돌려놓지 않고 그냥 썼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 시간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요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세력을 이제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음.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만세력 보는 법을 했고요. 뭐 이해가 안 가거나 이제 질문이 있으면 또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일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세력 보는 법을 배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세력을 이제는 배웠으면 우리가 이제는 만세를 가지고 사주를
세우는 법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 내가 61년 음력 1월 18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만세력으로 61년도를 서기년도로 만세력에서 서기년도를 찾아야죠. 61년도를. 그랬더니 거기에 신축이라고 나오는 거야. 신축. 그러면 신축년 싹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력으로 1월 18일인데 음력으로 1월 18일을 찾으니까 양력으로 3월 4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경칩절기는 아니고 입춘절기야. 3월 달이 되면. 그래서 만세력을 이렇게 이제 보죠. 보면은 자 61년도를 찾는 거예요. 1961년도를 찾으니까 신축년이 이렇게 나왔어요. 신축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 1월 18일을 찾으니 음력으로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어, 음력으로 이렇게 자 여기가 음력으로 여기죠 음력이에요 여기가 음력 1월 여기가 14일이에요. 여기가 14일 음력으로 쭉 해서 14일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자, 음력 1월 쭉 해서 음력 1월 달 쭉 해서 여기가 15일이네요. 음력 15일. 그죠? 15일, 16일, 17일, 18일. 음력 18일 날 태어났으니까.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병신이라고 써 있네. 병신. 그리고 여자 사주잖아요. 여자 사주에 대운수가 여기 일대운이라고 써 있네. 일대운. 그러니까는 신축년 아까 신축년 여기가 인월이 여기 인월이잖아요. 그쵸? 축월, 인월, 여기가 묘월인데 묘월 경칩절기가 여기잖아. 여기에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절기가 아직 안 됐잖아. 그러니까 절기가 안 됐으니까 여기는 인월인 거야. 인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인월이 경인월이라고 써 있어. 경인월. 그쵸? 경인월. 쓰고 여기 날짜가 병신일. 일진이 병신일. 이렇게 병신일. 이렇게 하면 이게 연주, 월주, 일주 쓴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자시에 태어났다. 자시에. 자시에. 그러면은 병신합수 무자시. 이게 무자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병신합수 무자시 이거는 이제 시도법이라고 해서 이 시간이 자시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뭐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빨리 찾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어쨌든 연주, 월주, 일주는 이렇게 만세력에서 이렇게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음력으로든 양력으로든 뭐 양력으로는 3월 예, 양력으로 4일 날이 되는 거죠. 양력으로는. 그래서 양력으로 얘기를 해도 요게 나오고요. 음력으로 찾아도 요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음력이든 양력이든 만세력은 똑같이 같은 연, 월, 일주가 똑같이 나온다. 음력으로 찾든 양력으로 찾든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력생일, 양력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24 절기를 따라서 역법에 맞는 연월일시 4개 중 8글자를 찾는 그냥 방법인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의 도구가 없으면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생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식갑자로 역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과 월과 일과 시의 그런 어떤 기운 이것을 찾아서 세워야 이 사람이 그 타고난 운명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세력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직접 사주를 뽑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주를 뽑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만사력에서 서기년도로 찾아서 이렇게 연주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몇 월인지 그쵸? 그래서 입춘부터 한 해의 시작은 입춘부터 그러니까 입춘이 우선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생일과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입춘이 지나면은 이제 연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절기와 절기 시간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는 입춘이 지나야만이 연주를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세우고 그 다음에 월주는 각 월의 절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 월주를 세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양력 2월은 인월, 인월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인월이 3월 초까지 간 거죠. 3월. 이 묘월은 3월 5일부터였었으니까 그래서 3월 4일까지는 인월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경인월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지는 병신일이었다. 일주는 어, 아신이라고 한다. 이게 나아자거든요. 나의 몸과 같다. 일주는 나의 몸과 같다. 그래서 아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주인데 출생한 날의 일진이 바로 이 아신이다. 이 일주가 아신 나의 몸이다 이거예요. 나를 대표하는 몸이다. 이 일주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주가 이제 문제인데 시주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로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하루를 12시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12시각을 12지지에 배속해서 자시부터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로 정하여 사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죠. 전 시간쯤에.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나는 새벽 밤 12시가 좀 안 돼서 태어났다. 그래서 자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시로 태어났으니까 어, 날짜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병신일로 했기 때문에 자실에도 12시가 넘은 자시라고 해야 이치에 맞겠죠. 뭐밤 12시 뭐 5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시에 태어났구나. 그러면 천간에 이제 이게 뭐가 붙느냐 요거를 저는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천간에 붙는 시간은 무엇으로 보냐 하면 어, 저기 이 만세력 뒤쪽에 보면 페이지로 몇 페이지냐면 349페이지가 될 거예요. 349페이지. 349페이지 보면 349페이지 보면 여기가 시간 조견표예요. 이게 시간 조견표 요게 시간 조견표예요. 그래서 시간 조견표를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시간 조견표를 요거를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을경, 병신, 정임, 무게 이렇게 있어요. 갑기일, 을경일, 병신일, 정임일, 무게일. 이거는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일간. 태어난 날의 일간. 아까 병신일주였었잖아요. 그렇죠? 병신일주에 요 병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죠. 갑기, 을경, 병신. 여기죠, 여기. 병화.
병화하고 신금은 여기에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면 자시가 뭐예요? 자시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무자시라고 나오죠. 무자시. 무자시.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자시, 명자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반 자시를 쓰니까 밑에 거는 안 쓰고 필요 없고요. 이거는 안 씁니다. 이건 안 쓰고 여기서만 찾으면 돼요. 자시는 갑목일간이거나 기토일간의 자시는 갑자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일간이나 경금일간은 병자시가 되고, 그 다음에 병화나 신금은 무자시가 되고, 정화 임수일간으로 태어나서 자시에 태어나면은 경자시가 되고, 그 다음에 무토나 계수일간으로 태어난 자시는 임자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시 다음에 뭐 축시면 그 다음에 축시 찾으면 되고, 인시에 타면 인시, 묘시, 그죠?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 이렇게 일간을 기준으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태어났다. 그럼 이 시간을 찾아서 간지를 갖다가 적으면은 시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만세력을 갖고 시간도 찾아보는 방법인데 기왕이면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천간합은 외워야 돼요. 그렇죠?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이라는 것은 어차피 외워야 되고 이미 외우셨을 거라 믿어요. 그러면은 갑기합은 합해서 토가 되고, 그죠? 천간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을경은 합해서 금이 되고, 병신은 수가 되고, 정임은 목이 되고, 무게는 화가 된다. 이거는 천간합에 대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두법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갑목하고 기토는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시부터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이니까 자시부터 시작이고 월은 인월부터 시작이고 그렇죠?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이니까 자시에 천간에 뭐가 붙는지 뭐가 붙게 되는지를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목이나 기토 일주가 자시에 태어났으면 그냥 갑자시예요. 근데 만약에 축시에 태어났으면 갑 다음에는 을이잖아요. 그럼 을축시가 된다는 거고 인시에 태어났으면 을 다음에는 병화가 되니까 이게 갑을병 그래서 병인시가 되고 묘시에 태어났으면 정묘시가 되고 진시에 태어났으면 무진시가 되고 사시에 태어났으면 기사시가 되고 오시에 태어났으면 경오시가 되고 그렇죠? 미시에 태어났으면 신미시가 되고 신시에 태어났으면 신 다음에 임이니까 임신시가 되고 유시에 태어났으면 임 다음에는 개니까 개유시가 되고 그렇죠? 술시에 태어났으면 다시 갑목으로 갑술시가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개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해시에 태어났으면 갑 다음에 을이니까 을해시가 되고 그래서 자시가 처음에 천간에 뭐가 붙었느냐만 알면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천간은 순행하니까 이렇게 그 시간에 천간에 뭐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을목이나 경금도 똑같아요. 을경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얘는 자시에 병화가 붙어요. 그러면 축시에는 정축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병시는 무자시가 돼요. 자시에 무토가 붙어요. 그럼 축시에 뭐가 돼요? 무담에 기니까 기축시가 되겠죠. 인시에는 뭐가 돼요? 경인시가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정임도 자시에 경금이 붙어요. 그러면은 경자시면 축시면 뭐가 붙어요? 신축시가 되겠죠. 인시면 이민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게는
무자시부터 시작이니까 축시가 되면은 임 다음에는 개니까 개축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인시에 태어나면 다시 갑목, 그러니까 갑인시가 되고, 묘시면은 다시 을묘시가 되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시두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되죠. 갑기 합화토는 갑자시부터 시작이고, 그렇죠? 갑기 합화 토의 천간합은 갑자시부터, 을경합화 금은 병자시부터, 병신합화 수는 무자시부터, 정임합화 목은 경자시부터, 무게합화 화는 임자시부터, 이렇게 이게 요거를 외워야죠. 자시에 처음에 천간에 뭐가 붙는지.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외우기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이걸 또 이제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죠. 무작정 외워도 좋지만 외우기 쉬운 방법은 합화된 오행을 목국토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시의 천간은 다 양간이 붙어요. 갑, 병, 무, 경, 임 순서대로. 그렇죠? 양간만 갑병, 무경임이 붙는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합한 오행을 다 목국토하고 화극금하고 또 토국수하고 금극목하고 수국화한다. 그런 양간이 자시에 붙는다. 이렇게 외워도 쉽죠. 저는 이런 방법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두법을 일단 외우셔야 된다. 천간합과 함께 시두법을 외우시든가, 도저히 못 외우겠다 싶으면 이걸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유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다가 자시부터 시작해서 축시, 인시, 뭐 묘시, 막 술시 싹 적어가면서 천간에다 이렇게 적어야 되느냐, 적을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손가락을 쓰시면 돼요. 손가락을 어떻게 쓰시느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왼손, 그쵸? 왼손 있죠? 왼손을 쓰시는 거예요. 왼손을.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왼손에 보면 여기 새끼손가락 밑에가 이렇게 해, 자, 축, 그 다음에 여기가 해자축, 수국, 방국이죠. 수국. 그 다음에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 질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자축, 겨울은 춥고 어두우니까. 그 다음에 인묘지는 춥고 어두운 땅속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쭉 뚫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가 인묘진, 이거는 목이죠. 목. 그 다음에 사오미는 밝은 화니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사오미, 이거는 화예요. 그리고 이제 신시가 되면 해가 뚝 떨어져요. 해가 뚝 떨어져요. 또 해가 뚝 떨어지니까 이게 신유술이에요. 다시 이거는 이제 금이죠. 그러니까 금. 그래서 이 손바닥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음양오행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세상은 다 이 손 안에 있다. 이 손 안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은 절대로 안 변하죠. 요거는 겨울, 요건 봄, 이건 여름. 여름에 무성하게 퍼져 있는 상태. 이건 금. 가을에는 모든 곡식과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이렇게 걷어들이고, 그치? 모든 오곡백과들도 땅으로 다 떨어지고 다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새끼손가락부터 신효술. 여기는 가장 어두운 곳 해자축. 여기는 올라가는 기운 인묘진. 여기는 환하게 퍼져 있는 여름. 이렇게 사계절과 그쵸? 그 다음에 12지지. 이 12지지가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해월. 해월에는 뭐가 있어요? 절기로 입, 여기는 입동과 소설이 있죠. 자월에는 대설과 동지가 있고, 축월에는 소환과 대안이 있고, 인월에는 입춘과 우수가 있고, 묘월에는
경칩과 춘분이 있고, 진월에는 청명과 고구가 있고, 4월에는 이파와 망종이 있고, 5월에는 소만이 있고, 이파에는 이파 소만이 있고, 5월에는 망종과 하지가 있고, 미월에는 소서 대서가 있고, 신월에는 입추 처서가 있고, 6월에는 백로 추분이 있고, 수월에는 할로 상강이 있고, 여기 24절기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월은 음력으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음력으로. 그쵸? 양력은 한 달씩 늘리면 되니까 2월, 3월 이렇게. 그래서 계절도 있고 음양도 있고 오행도 있고 12달도 있고 12시각도 있어요. 이 손에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에는 천간도 올릴 수 있는 천간도. 12지지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천간도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올려요? 자, 갑기합화토는 갑자시부터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가 갑목일간이나 기토일간이 내가 오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다. 오시에. 그러면 갑자시부터는 외웠으니까 갑자시부터는 아는데 이 오시까지 하려면 막 써야 되잖아. 쓰지 말고 이 손가락을 돌리는 거야. 어떻게? 여기 자시. 자시의 출발이 갑목이었잖아. 갑목. 왜 갑목을 딱 올려? 얘네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갑목만 올려. 그러면 갑, 을, 병, 정, 그 다음에 무, 기, 경. 여기가 경이 되는 거죠. 경. 그러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경호시가 되는 경호시. 경호시 적으면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갑자시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딱 그럼 가운데 딱 돼. 그러면 이게 경이잖아요. 경에서 끝나잖아. 그럼 경호신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을목이나 경금일간이 병자시부터 출발이잖아요. 자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일단 병자시 쓰면 돼. 여기 병자시부터 시작이니까. 시간은 자시부터. 그렇죠? 병자시. 근데 이 사람은 저 술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술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을목이나 경금일간이 술시에 태어났다고요. 술시에. 술시에. 여기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을목이나 경금 일간들은 시간이 병자시부터 출발하니까 이 자에다가 뭐만 올리면 병만 올리면 되죠. 병. 그 다음 뭐야?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다시 갑, 을, 병. 병술시에 태어났구나. 얘네들이 저기 뭐야 낮 1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5시에 태어났잖아. 그럼 이모시에 태어났구나. 저 새벽 5시쯤에 태어났어요. 그럼 무인시에 태어났구나. 그쵸? 저 그냥 진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경진시에 태어났구나. 사시에 태어나서 신사시, 묘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을묘시. 이거 다 이 손가락에서 이 손 안에서 이거를 시간을 다 정할 수 있어요. 병신일주든 정임일주든 무게일주든 자시의 시간의 출발이 천간에 뭔지만 알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돌려가지고 시간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시두법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해자축이잖아요. 그쵸?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기 자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자 놓고 축 그쵸? 인, 묘, 진, 사 그 다음에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돌리면 돼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두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막 한쪽 만세력에서는 막 찾아서 여기서는 막 찾아갖고 연주, 월주, 일주, 시도 멋있게 뽑아놓고 밑에 탁 봐갖고 썸머타임 표준시까지 다 정해갖고 사주 잘 뽑아놓고 또 뒤에 가서 막 이거 헤매가지고 시간 찾아서 시주를 뽑는 것보다 딱 이게 이 시두법을 활용해서 손가락을 활용해서 손가락으로 시주를 뽑으면은 더 빠르게 사주를 빠르게 더 뽑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까지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운수를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남녀 대운수가 틀리니까 대운수를 밑에다 어, 적어놓고 이제 대운수를 또 뽑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뭘 외워놔야 돼요? 지장간을 알아야 되죠. 사주를 다 적어놓고 지지의 밑에, 지지 밑에, 요거 지지 밑에, 요 지장간을 기록을 할 줄 알아야죠. 축 밑에는 개신기가 있고, 인에는 무병갑이 있고, 신에는 무임경이 있고, 자에는 임계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면 이 지장간을 외워야 되고, 지장간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야 임선생 계시냐. 축선생도 계신기요. 이렇게 빨갛게 쓴 것이 바로 지장간이죠. 인간은 무병 장수하겠다고 꼴값을 떤다. 묘한 것은 갑돌이가 왜 을주로 해서 죽었을까. 이렇게 좌우묘유는 이렇게 하나씩만 놓은 건 중복됐기 때문에 하나만 놓은 거예요. 진한 맛을 내려면 계란과 무즙을 넣어라. 사무라이가 경찰에게 맞고 병원에 실려갔다. 오마담이 병난 것은 기정사실이다. 미우면 고운 정을 기대하지 마라. 신선생처럼 무임승차하면 경친다. 유리한 고지를 경신하라. 이것도 경신신이죠. 술은 신정 때 무척 마신다. 해 저무는 갑판 위에 임그리어 운다. 하면서 요 지장간을 외우셔야죠. 외우셔가지고 지지만 딱 봐도 지장간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면은 대운을 정해야 되는데 이 대운을 정하는 법은 생년 천간에 생년이에요. 생년은 어디예요? 연주 이렇게. 아까 그 사주를 시켜보면 신축 여기다 쓰면은 뭐 하겠다. 여기다가 신축 경인 병신 아까 무자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이제는 연주인데 이건 여기가 연주, 월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했고 이걸 나눠서 부를 때는 이거를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렇게 불리고요. 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간지를 하나로 부를 때는 연주, 그렇죠?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지만 따로따로 부를 때는 음,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시지, 일지, 월지, 연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을 정하는 법은 생년천간이 그랬잖아요. 그럼 생년은 이거예요. 생년. 생년은 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년천간이 여기죠. 연간을 얘기하는 거죠. 생년천간이 갑병 무경임이면 양간의 년에 태어난 것이고 을정기 신계면 음의 해년에 태어났다. 음년이다. 음년에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떤 년에 태어난 거예요? 네, 요거는 음간이니까 음년생이니까 이건 음년에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년에 태어난 것인데 양년에 태어난 남자를 양남이라고 하고
음년에 태어난 남자를 음남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양년에 태어난 여자를 양녀라고 하고, 음년에 태어난 여자를 음녀라고 이제 부르자 이거죠. 그래서 양년생인 남자와 음년생인 여자는 음양의 이치가 합당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가 음년생에 태어났으면, 여자가 음년생에 태어났으니까 이건 합당한 거고, 그리고 남자는 양년생에 태어났으면 합당한 거야. 음양의 이치로. 그래서 양남 음녀, 양남 음녀는 대운을 정할 때 월주로부터 미래절로 순행하고, 그러나 음남 양녀는, 그러니까는 남자가 음으로 태어나거나 여자가 양년에 태어난 이런 경우에는 음양의 이치가 적합하지 않으니 월주에서 과거절로 역행한다. 이렇게 정해진 육식갑자가 대운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주 같은 경우에는 경인월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경인월에, 예, 경인월에 출생했으니까 이게 여자 사주라면 어, 음년이, 그쵸? 그러니까는 음, 음녀가 음년에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합당한 거니까 이 월주에서 미래절로 순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 다음에는 뭐예요? 경 다음에는 신이 되죠. 그쵸? 어, 그래서 어, 다시 설명하면, 여기로 하지 말고 제가 이거를 할게요. 자, 이사주 이걸 놓고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 이거 보면 어 아까 사주 뽑은 사주죠. 신축, 경인, 병신, 무자. 근데 이 사주가 여자 사주면, 본명이면 이 월주에서 미래절로 순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운수를 적어놓고 일단 1,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쭉 대운수를 10년에 한 번씩 적어놓고 이 월주로부터 미래절로 순행하니까 경 다음엔 신, 그다음 인 다음엔 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 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쭉 나가고, 지지도 인 다음에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미래절로 순행한 거예요. 이게 이걸 미래절로 순행한 거예요. 여자 사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 사주다. 그러면 남자가 음남이잖아, 음남. 남자가 음의 년을 만난 거잖아. 음남이잖아. 그쵸? 그럼 음남이니까 이 월주로부터 역행한다. 그러면 대운수도 일대운이 아니고 대운수도 다른 대운이겠죠? 그러면 역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경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경 전에 뭐야? 기가 되는 거야. 기 전에는 무. 뒤로 간다는 거죠. 무 전에는 정. 그 다음에 정 전에는 병. 그쵸?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갑.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임, 신, 경. 이런 식으로 역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인도 인묘가 아니고 인 전에 축. 그 다음에 자, 해, 술, 유. 이런 식으로. 신, 그 다음에 미, 오, 사, 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로 밀려서 역행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명리를 배웠다는 사람들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만세력도 볼지 모르고 역법에 관계된 것도 모르고 표준시가 뭔지도 모르고 서머타임이 뭔지도 모르고 진시설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대운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육식갑자를 통해서 대운을
순행으로 역행으로 다 쓸 줄도 모르고 사주팔자를 뽑는 이런 것을 싹 빼버리고 이런 과정을 싹 빼버리고 그냥 명리를 공부한 사람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공부한 사람하고 누가 더 깊이 있게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주를 보는 관점이나 통찰력이 누가 더 깊어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꼭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대운과 미래와 미래절로 그 다음에 과거절로 역행해서 대운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하면 1대운부터 10대운까지 있는데 이것은 생일로부터 내가 태어난 생일 날짜로부터 다음 돌아오는 절입일까지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다음 돌아가는 절입일까지를 쭉 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한 일수를 3으로 나누어 가지고 남는 수가 대운수가 되는데 순행의 경우에는 이렇게 순행으로 음남양녀로 양남음녀로 순행인 경우는 생일부터 다음 절입일까지 순행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를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면 그냥 버리고 나머지가 2가 되면 반올림해서 하나를 더해가지고 대운 숫자가 정해지는 거고 그러나 만약에 저기 음양이 바뀌어서 이 남, 양남 음녀가 아니고 음남 양녀가 되면은 그래서 역행으로 쓰는 경우에는 반대로 태어난 날부터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올 절기를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온 절기 거꾸로다가 지난 과거 절입일까지를 날짜를 계산해서 3으로 나누고 나머지 처리는 이 순행과 같은 방법을 취해서 이 대운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운 숫자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만세력과 사주 보는 법을, 사주 뽑는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사실은 이 과정을 보통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서 대면 수업에서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려야 되는 이 양을 단 3시간 한 주에 3, 4주 걸려야 될 것을 한 주에 이렇게 끝내다 보니 잘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없잖아 있지만 다행히 동영상 수업이니 자꾸 이렇게 복습해서 보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 꼭 한번 만세력을 구매하셔서 사주를 직접 뽑아 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